자, 그 다음에, 이 종축 자화도와 횡축 자화도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화도는 앞에서 했다시피 다리 체적당 이 자석의 시액이죠. 그래서 다리 체적당 이 자기 모멘트인데, 자기 모멘트라 하는 것은 자석의 시액이 어느 정도냐를 나타내는 그러한 물리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기장 속에서 B0라는 강한 자기장 속에서 핵스핀들이 자기장 방향으로 정렬했고 자기장 반대 방향으로 정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저것들이 이 위상을 랜덤하죠.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위치마다 시작하는 점이 다 다르죠. 자, 그래서 시작하는 점이 저런 식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저걸 벡터적으로 합성하면 뭐가 됩니까? XY 선분은 다 없어지죠. G축만, 그리고 밑에 거하고 상식이고 이런 식으로 된다 쳤을 때 XY 선분은 다 없죠. 왜냐하면 여기에 있으면 이쪽에 있고 이쪽에 다 있으니까 서로 다 상쇄되고 다 없어지는데 G축에서만 살아남죠. 그래서 G축 방향으로는 자기장 방향으로의 이 자화도만 있고, 그리고 자기장의 수직한 평면상 XY 평면상에서는 이 자화도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기장 방향의 자화도를 우리가 종축 자화도, longitudinal margin이라고. 자, 그리고 XY 평면에서의 자화도, 우리가 횡축 자화도, transverse margin이라서 횡축 자화도. 자, 이 경우는 MX와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런 식으로 이제 이 자기장 속에서의 핵스핀들이 자기장 방향으로 정렬하고 자기장 반대방 정렬하는 것이 생기는데, 결국 이제 벡터적 합성하면은 결국 mg만 있다, longitudinal margin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mg만 있습니다. 자기장 속에서 mg만 이런 식으로 자화도를 표시할 수 있죠. 나머지 다 여기 다 잊어버리고 그냥 mg만 챙기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축 자화도에다가 이거 G축이고 XY 평면을 생각하고요. X 방향으로 어떤 라디오파를 걸어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라디오파는 결과적으로 전자기파는 이 전기장 있고 자기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장은 저 물체의 핵스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죠. 그냥 열을 발생시킬 정도. 그래서 자기장 부분은 방향이 이 방향에 칩시다. 치면은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 핵스핀이 토크를 받아가지고 회전할 수 있죠.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 그 뉴턴의 제법칙에서 결국 mg가 이것이 자기장 B1에 의해서 토크를 받아가지고 mgb 토크를 받죠. 그래서 감마이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이것이 루프를 수 있죠. 각도 세타로 우리가 주어지는 펄스에 따라서 B1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각도로 높이는 각도를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오메가1 하는 것이 감마 B1이죠. 감마 B1의 각속도로 이것이 토크를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XY 평면 쪽으로 눕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높이는 각도 세타 가능성,
각도 세탁하는 것은 단위 시간당 감마 비반을 이 부분이 누우니까 결국 0에서 t 사이에 dt 이거는 감마 비반 t죠. 그래서 결국 이 펄스를 B1이라는 펄스가 있는데 B1은 펄스 세기죠. 자기장의 세기고 그 다음에 지속시간이죠. 펄스를 어느 정도 지속시키느냐에 따라서 눕히는 각도가 이 B1하고 그리고 펄스 지속시간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B1과 이 T를 적당히 택함으로써 임의의 각도로 이 종축 좌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MRI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90도 펄스, 180도 펄스, 또는 여러 가지 각도도 사용합니다만, 90도 펄스하고 180도 펄스를 많이 사용해요. 90도 펄스라고 하는 것은 이 MG를 완전히 뭡니까? MXY를 만드는 게죠. 이 종축 좌도를 완전히 횡쪽 좌도로 만드는 그러한 펄스를 우리가 90도 펄스라고 하죠. 180도 펄스는 완전히 바꾸는 거죠. 뒤바꾸는 거죠. 자기장 비지로 자기장 반대 방향으로 뒤바꾸는 그런 걸 갖다 우리가 180도 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펄스들을 갖다가 연속에 걸어줄 수 있는데, 펄스와 펄스 사이를 갖다 TR을 합니다. Time of Repetition. 반복 시간, 펄스 반복 시간을 TR하고, 그래서 펄스의 자기장 세기, 그리고 지속 시간 T를 조절함으로써, 이 종축 좌우들을 임의의 각도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B1을 갖다가 30mm 테슬라, 그래서 전자기파의 자기장 부분의 세기를 30mm 테슬라를 줬을 때 어느 정도 오래 걸어줘야지, 시간을 어느 정도 오래 걸어줘야지 90도 높일 수 있느냐. 자, 세타는 감마 B1 T, 감마 앞에 42.6에다가 꼬박이 2파이 메가헤르츠 테슬라 그걸 잡으면 결국 1.96 마이크로세컨드, 마이크로니까 10을 마이너스 6성이죠. 그래서 저는 시간 동안에 30mm 테슬라를 1.96 마이크로세컨드 동안 걸어주면은 이 종축 좌우도가 MG가 완전히 횡쪽 좌우도 MXY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MRI에서 가장 이 중요한 그런 우리 물리량 개념이 바로 T1 이완 시간과 T2 이완 시간입니다. 그래서 T1 이완 시간, T2 이완 시간. 자, 펄스 카운스는 이야기했다시피 순간적으로 걸어주고 끄잖아요. 이거 보다시피 이거는 1.96 마이크로세컨드 걸어주고 끄는 기죠. 그래서 어쨌거나 아주 단시간, 아주 짧은 시간에 걸어주고 끄는 걸 갖다 우리 펄스입니다. 자, 펄스를 갖다가 이 지나가서 펄스를 끄는 후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요, 결국 이 펄스에서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갔던 것이 다시 돌아가 가지고 결국 이제 뭡니까? 예를 들어 90도 펄스 사용했을 때 이걸 완전히 높이면은 종축 좌우는 하나도 없고 횡축 좌우도 됐잖아요. 됐으니까 이 MG가 없어져 버는데, 또는 뭐 어떤 각도 MG 같으면은 많이 줄어들었으면은 그걸 갖다가 회복하겠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니까, 자, 회복해 여기된 헥스핀들이 회복하는데, 그래서 MG가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걸 갖다 우리 T1 이완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T2 이완 시간이라는 것은
이 동위상이 껴진다는데 외부에서 펄스를 주면은 이것들이 같이 움직이죠. 같이. 그래서 이것들이 같은 식으로 돼서 움직입니다. 자, 이걸 동위상입니다. 자, 동위상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가 평면상으로 보면은 X핀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뭉쳐가지고 자기장이 수직에 B지로 걸렸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돌잖아요. 도니까 이 종축 좌우도가 생기잖아요. 자, 횡축 좌우도 생겼죠. 자, 그런데 이 펄스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동위상이 깨져가지고 결과적으로 흐트러지죠. 흐트러지면은 결국 이 벡터를 합성하면은 결국 횡축 좌우도가 벡터 합성하면 0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3개 생각하면 요거 하나, 둘, 3개 하면 이게 0이 될 거잖아요. 처음에는 이 3개가 같이 움직였을 때 합성하면은 이게 어떤 값을 가지는데 이거 3개가 흐트러지니까 0이 됐죠. 그래서 자, 저런 식으로 이제 없어지는데 횡축 좌우도 fxy가 소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t2 양식입니다. 이 프로세스가 달라요. 프로세스가 다른데 오히려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mg가 회복되면은 fxy가 자동으로 소멸되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지만은 결국 종축 좌우도가 이런 식으로 원래대로 회복하더라도 결국 횡축 좌우도 남아있거든요. 남아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것들이 이제 다른 프로세스로 그것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T1 이하의 시간은 mg가 회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이고 T2 이하의 시간은 fxy 횡축 좌우도가 소멸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두 가지의 프로세스가 이 메커니즘이 다른데요. 자, T1 이완 시간은 스핀 격자 이완 시간으로 합니다. 격자 그러면서 주위 어떤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완을 하려고 하면은 이 자기장 반대 방향으로 왔던 것이 자기장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에너지가 이게 높고 낮잖아요. 그래서 이 남는 에너지를 방출을 해야 돼. 방출을 하고, 낮은 상태로, N 상태로 가야 되죠. 자, 어디로 방출합니까? 결국 주위에 있는 물질들한테 방출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주위에 있는 물질한테 주고, 그런 식으로, 이 낮은 N 상태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이 물질한테 에너지를 줄 때 가장 좋은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하고 똑같은 그러한 진동수로 진동하는 물질한테 주기 가장 쉽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위에 있는 물질이 이 결과적으로 이 레티스들이 이제 구성하는데 다 조금씩 다르죠. 진동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질에 따라 가지고 주위에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 가지고 에너지를 주고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지방에 있는 헥스핀이 가장 에너지를 주위한테 주고 빨리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헥스핀의 이완 시간, T1 이완 시간이 가장 짧고 물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에너지 주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물이 많은 그러한 있는 그러한 헥스핀은 이완 T1 이완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자, 반면에 T2 이완 시간은 결과적으로 이제 동위상이 끼어진다. 동위상이 끼어지는 이유가 주위에 자기장이 달라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주위에 있는 자기장이 달라짐으로써 이 주기장이 달라지면 결국 이제 이 세차 운동하는 진동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도는 위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위상이 흐트러지니까 결국 이 횡축 저하도 없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와 또 우리가 스핀 인터랙션, 스핀과 스핀, 핵 스핀, 그래서 수핵과 핵 자석들 사이의 인터랙션에서 흐트러지는 그런 현상을 갖다 우리가 스핀 인터랙션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축에 있는 이 자기장이 달라져가지고 결과적으로 물론 이제 자기장 자체가 우리가 정자기장 이 3테슬라짜리 아주 강한 자기장이 이 위치마다 조금씩 다른 자기장을 만들면은 그거는 T2 양식이 굉장히 빨리 그러니까 이완이 되는 그런 것인데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MRI 경우는 굉장히 이 균일성이 좋아요. 위치에 따른 이 자기장의 불균일성이 거의 0은 아니지만 거의 없는 그러한 것이니까 물론 이제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T2 스타 이완 시간을 한다는 그런 불균일에 의해서 정자기장의 불균일 때문에 생기는 것도 고려했는 그러한 걸 갖다 우리가 T2 이완 시간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 T2 이완 시간은 디페이싱 되는 스핀들이 이런 식으로 같이 움직이다가 이걸 우리가 페이싱이라고 해요. 위상이 동위상 똑같은 위상으로 도는 그래서 이게 디페이싱 되는 그런 현상에 의해서 이 횡축 자화도가 없어지는 시간을 갖다 우리가 T2 이한 시간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종축 자화도와 횡축 자화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걸 설명하는데 이런 이완 시간을 설명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브록 방정식인데요. 브록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NMR 현상을 발견했죠. 1940몇 년도, 그래서 50년대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브록 방정식은 사실 어떤 이론적인 그 토대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러한 실험 결과를 통해서 현상학적 어떤 방정식이에요. 피노미놀로지컬한 그러한 그 방정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이 벡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M 가능성 자화도 벡터고요. MXY 벡터는 이 횡축 자화도이고요. 그리고 MG는 종축 자화도고요. 그래서 이거 초기 MG로는 이 연력학적 평형 상태에서의 이 자화도입니다. 그리고 T1, T2는 T1 이완 시간과 T2 이완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MXY는 이 X 성분하고 Y 성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MG는 MG축 방향이고요. 자, M 크로스 B는 IJK, MX, MY, MG이고 이것이 G축 방향이니까 나머지는 0이고요. 그래서 I 성분, J 성분, K 성분 0이죠. 0이고. 자, 그래서 이걸 갖다 여기 이어주면은 MX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오메가 가능성 gamma B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고, 자, MY, MG 이 세 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저 세 개를 갖다가 풀면 우리가 T1 이완 시간과 T2 이완 시간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이완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브록 방정식이 저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저기서부터 이 T1, T2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저걸로 어떤 면방식을 풀면 되겠죠. 우선 이것은 T1이라고 해야 되니까요.
G축 방향의 성분 dmg dt가 마이너스 t1분의 mg 마이너스 mg로 자 이거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0에서 t까지 적분해주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 치환시키면은 mg-mg로 이걸 갖다가 y로 치환하면은 dmg는 dy 돼가지고 요것은 y분의 dy 되고 요 y 되고요. mg를 해서 이건 t고 g를 때 mg라고 t를 때 mg t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요. 우측은 마이너스 t분의 t니까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런 식이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90도 펄스에 의해서, 이 종축 자오도가 이런 식으로 횡축 자오도로 mg로 완전히 mxy 되죠. 그렇죠? 자, 그 순간에는, 결국 mg 없어졌으니까, 종축자 없어졌으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0이라고 치면요. 그래서 이 식이 보여집니다. 이쪽이 떨어지니까요. 자, 그래서 mg는 열각적 평형값이고요. mg로요. 자, 이런 식으로 데케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것이 회복되겠죠. mg로까지 회복되는데요. 그래서 t1 하는 것은 이것이 1일 때, 이것이 1일 때니까 63% 회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t1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식에서, 이 두 식에서요. 밑에 식에다가 i를 보여주겠습니다. i 보여주면, i. 이걸 보여주면, 이거, 벡터니까 i를 보여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것이, 이 D, 그러니까 D에다가 mx, 더하기 IMY. 자, 이거 다시 리얼 홀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니까요. 자, 이것이 이제 MXY죠. MXY. 자, 그래서 이것이 DMXY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합쳐가지고 MXY 되고요. 그리고 I 오메가가 나오고요. 그렇죠? 그래서 I 나오고요. 그리고 이쪽이 T2분의 1 XY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것이 여기서 나눠줘야죠. DT를 이쪽으로 보내고 XY를 이쪽으로 가지고 이거 로그니까요. 이거 로그 MXY 되고요. 자, 이거는 적분하고 T죠. 그래서 이렇게 적분하죠. 자, 그래서 로그니까 결국 이제 MXY 그러니까 T 꼴 0일 때 그래서 로그에다가 MXY T MXY G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이쪽으로 보내야 되고 이게 익스포넨셜로 되니까 되고 익스포넨셜 I T. 자, 이거는 이제 XY 평면상에서 이제 이것이 이제 회전하는 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B지로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차원도 하는 게죠. 그래서 평면상에서 여기 나타내죠. 자, 그래서 이건 뭐 필요 없고 그래서 요 앞에 것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MXG로 XYG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37% 이것이 1일 때 T2니까요. 37%만 남았을 때 63% 데케이드는 그런 시점을 우리 DT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부학 방정식이 이 현상학적 방정식으로서 이 T1과 T2가 뭐 어떤 개념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질에 따라서 어느 핵스핀이 어디냐에 따라서 어떤 물질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완 시간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래서 이 지방질이 많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측정해 보면은 지방질이 많은 그러한 핵스핀이 지방질 속에 있는 핵스핀이 이완 시간이 가장 짧고 그리고 물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물 분자들이 굉장히 진동을 빨리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를 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완 시간이 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뇌를 구성하는 물질 속에 핵스핀 이완 시간을 갖다가 보면요. 뇌의 경우에 이제 백질이 있고요. 회백질, 동백혈, 피고가 뇌척수액, 뭐 이런 종류들의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 속에 핵스핀의 이완 시간을 측정을 해본 값이 표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거는 1.5 테슬라에 대한 자기장이고 밑에 요거는 3 테슬라 자기장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자기장이 씌어지면은 결과적으로 세차 운동이 크잖아요. 진동수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상호작용이 어려워가지고 결국 T1 이완 시간은 길어집니다. 반면에 T2 이완 시간은 스핀 작용이 커지니까 또 짧아지는데 뭐 측정해본 결과는 꼭 그렇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거나 뭐 일반적인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백질의 경우에 가장 이완 시간이 짧고요. T1 경우에 짧고 그리고 물성분 내척수의 경우가 가장 길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질은 510ms 그래서 ms인데 내척수액은 뭐 거의 한 3초 정도 되니까 굉장히 이완 시간이 깁니다. 그리고 이제 혈액질, 동맥혈 이런 것들이 있고요. T2 이완 시간은 굉장히 짧죠. 그래서 T1에 비해서 굉장히 짧고 67, 77 이런 식으로 짧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양사 밀도라 하는 것은 이제 이 수소액이 어느 정도 많으냐. 물 경우는 뭐 1이죠. 내척수액은 뭐 거의 수소 핵이 1이고요. 그 다음에 동맥이 0.7이고 0.69, 0.6 이런 식으로 약간 차이가 납니다. 자, 그리고 자기장은 3테슬라의 경우에는 상당히 차이가 많죠. 510인데 1080이고요. 760, 1820, 1932, 그 다음 3.3초가 4초까지 됩니다. 자, 그런데 T2는 뭐 별로 어떤 일관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70이고, 이건 또 증가하고, 이건 또 감소하고, 이건 상당히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저 T2에 대한 어떤 뭐 데이터가 뭐 일관성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종양하고 정상 조직 사이에 어떤 이완 차이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MRI를 통해서 이 정상 조직하고 이제 이 종양 조직을 갖다가 이완 시간으로 구별해 가지고 이제 영상 처리가 가능한데요. 그런데 이제 뭐 대체로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봤을 때 종양 조직이 이완 시간이 좀 길어져요. 길어져가지고 이제 정상 조직하고 이제 구별이 가능하니까 영상 처리가 가능한데 또 어떤 경우는 사실 차이가 별로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조영제를 써가지고 구별을 갖다가 또 확실하게 합니다.
자, 몇 가지 경우만 보면요. 이 뼈하고 간하고 심장 세 가지 경우, 데이터는 좀 많습니다만, 제가 그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뼈 경우에 이제 골수하고 골격종, 요건 이제, 일종의 그러니까 종양이죠. 자, 골수 경우에 이제 이 732, T1이고, T1, T2인데, 732이고, 그런데 종양이 973으로 상당히 길죠.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간 경우에 정상 조직이 493ms인데, 종양이 905ms고, 간 셰프 암이 1077, 간 경화가 438. 간 경화하고는 정수리하고 사실 구별하기 좀 힘듭니다. 나머지 종양들은 우리가 구별이 가능하죠. 그 심장도 마찬가지 632인데 907이니까 구별이 가능합니다. 자, T2를 보면은, T2는 사실 구별하기 참 힘들어요. 골수가 106인데 85, 그 다음에 43, 84, 84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차이가 그래 많지 않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T1 강조 영상, T2 강조 영상 이런 걸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차이가 별로 없을 경우는 청산 이제 조영지를 쓰면 되겠죠. 조영지를 써가지고 이제 구별을 확실히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 종양 조직이 이완 시간이 좀 길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로서, 이 국소자기장이 생기는데요. 국소자기장은, 핵스핀들이 이제 상호작용에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자기장이 약간 불균일하다, 위치에 따라서 약간 다르다, 이런 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X방향, BX, BY, BG, 이러한, 그러한 국소자기장이 생겼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래서 이 국소자기장이, T1 이완시하고 T2 이완시에 영향을 미치는데, 저 보면은, 저 국소자기장이 이 종축 좌우도에는 크게 좀 약간 덜 영향을 미쳐요. 그 말은 영향이 적으니까 결국 이완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앞에서 우리가 봤다시피, 자, 보다시피, T1이 길죠. T1이 T2에 비해서 훨씬 긴데요. 자, 그래서 T2는 이제 스핀 인터랙션이기 때문에, 동영상이 깨지는 자체가 아주 작은 어떤 이 자기장의 변화에서도 크게 이제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결국 이제 T1 이완시보다도 T2 이완 시간이 굉장히 시간이 짧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경우도 이제 국수자기장도 마찬가지예요. 국수자기장이 있다 쳤을 때, 이 국수자기장이 결국 MG, 그러니까 이 종축 좌우도에, 종축 좌우도 결국 이제 T1이 가게 되고요. 횡축 좌우도는 T2에 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식에서 보다시피, XY에 대한 식은, BY, BG, BX, BG 전부 다 XYG에 대해서 다 영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G축성분을 보면은 BY, BX, MG에 대한 영향이 없죠. 자, 그래서 이것보다는 영향이, 국수자기장의 영향이 적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자기장이 이제 의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완이 빨리 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T1이 T2보다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수자기장 영향만 보면은, 그 영향만 보더라도 T1이 T2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다른 거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약간의 어떤 자기의 불균일에서도 동영상이 쉽게 깨지기 때문에 결국 이제 T2 이완 시간이 T1보다 훨씬 짧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완의 영향에 대해서 아까 식이 T1의 경우에 예를 들어 1000ms인 그러한 조직이 있다고 했을 때 90도 펄스를 줘가지고 완전히 횡축 좌우도로 눕혔죠. 눕혀가지고
이제 종축 자도로 이제 회복되죠. 회복되는데 90%까지 회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냐? 0.9, 그러니까 여기서 2.3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T2가 100ms인 그러한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이 이제 횡축자도가 만들어졌다가 이제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30%까지 감소하는데 시간, 이건 이 시기에서부터 121s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T1 이완 시간과 T2 이완 시간이 MRI를 영상을 넣는데 가장 중요한 물리량이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이제 이완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완 시간이 이 차이가 남에 따라 가지고 결과적으로 신호가 차이가 나죠. 신호의 시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 이완 시간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완 시간을 이용해서 MRI 영상을 구현한다고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측정하는 것은 MR 시그널인데 그 MR 시그널 자체가 이완 시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MRI에서는 이 이완 시간, T1과 T2 이완 시간에 각 조직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관측해서 밝고 어두운 명암 처리를 하면 영상이 얻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MR 신호가 어떻게 측정되느냐 하는 것. 기본적인 원리는 사실은 파라데이 법칙이죠. 파라데이 법칙인데, 파라데이 법칙은 이 자기장 또는 뭐 이 자기장 하는 게 뭐 자석이니까 자석의 세기가 변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신호를 얻을 수 있죠. 볼테이지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LC 서큐트이죠. LC 서큐트인데 코일로 코일이고 그다음에 여기 축전기에 있다면서. 그래서 저런 것으로 이제 측정이 레디오파를 측정합니다. 자, 그래서 MG가 있으면 이건 이쪽으로 이 코일이 놓여 있을 경우에 이 영향이 없죠. 또 구리트 펄스에 의해서 LXY로 사라지면은 결과적으로 저런 식으로 이제 코일 속으로 자기장이 변하니까 결국은 뭡니까? 신호가 관측이 됩니다. M이 변하잖아요. M이 변하기 때문에 M이 0이었다가 그리고 펄스를 높이면은 이 신호가 되니까 통과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압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자, 저런 식으로 측정을 하는데 결국 이제 이걸 높이면 MX를 높이면 이게 뭡니까? 회복되잖아요. B지로는 항상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차 운동하면서 올라가면서 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여기서 코일을 갖다 이렇게 두면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변하면서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쭉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다 올라가 보면은 MXY 곱셈 보면 0이죠. 0이 되니까 여기가 가장 크고 그다음 이건 플러스고 마이너스 뒤쪽 마이너스고 하다 올라가면서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호가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갖다 우리가 프리 인덕션 데케이 시그널을 그래서 그 시그널을 식을 보면은 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5, T2로 이제 데케이 하면서 결국 이제 이 돌기 때문에 코사인 오메가 T가 있고 그래서 이런 시그널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FID 시그널을 하는데 실제로 저 MRI에서 저 FID 신호를 측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쭉 이야기가 이제 신호가 어떻게 측정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겠습니다만은 펄스 시퀀스라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MR 시그널을 얻습니다. 물론 이제 FID 시그널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 경우는 그냥 우리 NMR 측정할 때라든지 이런 때 쓰지 MRI에서 신호 측정하는 데는 FID 신호를 측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 MR 신호 관계대가 참 중요한 그런 신호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신호가 측정되구나 하는 것을 파라데이 법칙에서 측정되는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펄스 시퀀스를 이용해서 MR 신호를 측정하는데
각 조직에서 나오는 신호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결사자기장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되겠습니다.